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을 시장의 분석과 함께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 준비했고요. 매번 확률 높은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되냐? 2차전지 진짜 대장주 지금 사야 부자 됩니다. 800주 전기차 2차전지 이 주식 매수하세요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근 기사 내용부터 여러분들 증시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 이용 방법. 그러니까 하락장도 마냥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장점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회 활용 방법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주식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잭슨홀 미팅 타격 국내 증시에 제한적 지금 자동차 2차전지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이 매파적인 연설이라는 건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거고,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보이면서 뉴욕 증시에 큰 타격을 가했지만 이를 계기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누가 삼성증권 분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한 것은 파월 의장의 의지예요. 의지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의지인 것이지 이 의지를 현실의 상황에 반영해서 적용할지 말지는 상황 판단,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키고 싶다라고 해도 경제 지표가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시킬 수 없게 됩니다. 즉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현실화되기보다는 현실화되지 못한 케이스들이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이 계속되는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다시 한번 횡보세로 들어가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삼성증권 연구원께서는 29일 지난 26일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이미 지난달 다수의 페드 의원들이 사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했다며 실제 당일 주식시장과 변동성과 달리 환율과 금리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고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금리인 국채 10년은 1.5 bp 오르는데 그쳤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3bp가량 상승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올 연말 예상금리 기준금리의 경우 2bp 남짓 상승한 3.66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인 이번 잭슨홀 연설은 미국 시장에 내재된 과도한 자신감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자, 결국에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결국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고 반영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보다는 반등 상승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급락하기보다는 적어도 횡보에 가까운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당연히 덜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역시나 오늘도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종목을 보시면 한진가스, 서울가스,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이노텍 등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몇몇 개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수급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떠올랐고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 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곡물 비료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 역시나 전기차 시장인데요. 관련된 기사 내용을 끝까지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께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바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언급했습니다.
서용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은 법안은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라면 선별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 에너지, 조선, 기계, 건설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얘기만 보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심플하게 여러분들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1등 업종인 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반도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고요. 이 반도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경제가 과거에는 생산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동 글로벌 국가들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뽑아서 행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잘했습니다. 그죠? 설계를 잘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잘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검수를 잘했다고 생각 쳐봅시다. 그러면 각자 잘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설계한 걸 중국이 생산하고 중국이 생산한 걸 한국이 한 번 더 검수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업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분업화가 끝나가는 바로 신냉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냉전은요. 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의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러한 생산 세계를 통해서 뭘 해소한 데 사용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데 사용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큰 논란인데요. 1970년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왔던 다양한 인플레이션 위기들은요. 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공급 사이드에서 해결했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인하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원유가 부족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그 이외에 뭐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 식품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을 대량으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 왔었던 건데요.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오면서 했었던 게 이런 글로벌 분업화였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각자 잘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효율 높은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 미국의 적자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런 적자는 미국의 근간을 흔들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2009년도 8년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한 차례 흔들리게 되면서 미국의 입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패권도 흔들리면서 그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등장하게 됐잖아요.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건 달러를 위협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위기감이 돌자 미국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서히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혼자서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단단하게 장기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런 분업화를 끝내고 생산을 중국이 아닌 한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이 아닌 어디에서 주로 미국 본토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본토에서 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이라는 국가의 수출을 막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도입하면서 지금 신냉전 시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이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글로벌 분업화가 끝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최근에 자동차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 엄청 오래 걸려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인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릴 만큼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릴 만큼 굉장히 큰 지금 이제 공급 사이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생산
생산 체계 자체가 재구축되는 중인데 이런 재구축이 단기간 1, 2년 안에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못해도 5년, 10년 이상은 지나야 이런 이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화되기까지 이런 물류 대란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물류 대란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곳이 바로 전기차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마냥 전기차를 만들고 마냥 2차 전지를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업종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급 사이드의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을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특히나 전기차 부분에서 배터리 확보에 굉장히 크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GM, 전기차 배터리 금속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 내용이죠. 세계 배터리의 둔화 우려에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의 두 회사는 소위 배터리 금속 생산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생산의 핵심 부품 공급 확보에 실현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데 사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굴러가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배터리 확보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를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저 완성차 업체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어떨까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광물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광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직접 지금 현재 광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글로벌 공급을 다양화시키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재밌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한 몽골 외교장관 회담, 이게 뭐 전기차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광물뿐만 아니라 히토류 등 협력 논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뭡니까? 반도체 생산의 핵심 광물이죠. 그죠? 재밌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전기차에서 핵심 핵심 소재로 지금 현재 불리는 리튬 가격입니다. 가격 역사상 최고치 재차갱신 K배터리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뭐 지금 뭐 이거다 뭐 저거다 하는데 결국 코발트, 리튬, 니켈 전부 다 가격들이 상승의 흐름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간에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튬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리튬 확보, 니켈 확보, 코발트 뭐 등등 그 이외의 흑연 뭐 다양한 것들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결국 자신의 경쟁력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보를 잘한 기업이 누굴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이 세 가지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값의 급등을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올 연 매출 목표를 당초 19조 2천억 원에서 2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5년 내 매출을 3배 이상 성장,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내거는 등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매출의 급증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나오죠. 전방 산업이 자동차 업계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결국 따른 고객사의 완성차 감산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투자업계는 분석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19 락다운과 글로벌 물류 대란, 메탈 원자재의 원가 상승과 판가 인상 적용 시점의 차이로 수익성을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가격에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제품마저도 팔려나가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열심히 배터리 확보에 나서게 되면서 다양하게 결국에는 팔려나가는 제품들,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서 팔려나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감소했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도입과 그와 상응하는 공장들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현재 생산력을 높여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유율 확보와 함께 전체적인 큰 매출, 이번 연도 22조 원의 매출 성장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루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일환으로 품질 역량, 스마트 팩토리, 밸류체인, 신사업 등을 추진한 4가지 부분에서 집중해 고객의 세계 최대 수준의 품질, 비용, 납기를 제공한다는 보관이다. 지금 현재 지분 투자, 장기 공급 계약 확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준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넘버 원으로 지금 현재 뽑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단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 중에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바로 폐배터리에서 니켈, 리튬 수출, 포스코 폴란드 이천지 재활용 공장 준공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폴란드에 이천지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포스코 홀딩스에 따르면 지금 연간 7,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천지 재활용 공장이다. 유럽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지금 이제 폐배터리 수거, 분쇄의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을 만들고 이 중간 가공품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떠오르는 기업은 바로 어디냐? 바로 이런 재활용 사이드에서는 세비캠입니다. LG화학과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10년 장기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보시면 세비캠의 상장 첫날 공모가가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세비캠은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세비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의 재활용의 비료, 원료가 되는 인산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폐배터리 이온 2차전지에서 양극활 물질을 정제, 분리해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전지 부연료를 공급하는 사업도 현재 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 중 매출 비중은 폐산 재활용 사업 부문 30%,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문은 70%이다. 폐배터리 사업 매출은 2020년도 106억 원 대비 115% 급증한 228억 원을 달성했다. 폐배터리 사업 덕분에 세비캠은 지난달 매출액 333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세비캠의 3년 연평균 매출액은 46%, 영업이익은 88% 성장하고 있다. 올 1분기 매출액도 102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특히나 LG화학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 한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세비캠은 이번 공모자금으로 제3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세비캠은 오는 2024년부터 LG화학 합작사에 10년간 대규모 전고체 복합액을 공급할 예정이다. 6,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4년까지 18,000톤으로 약 3배가량 확장할 계획이다. 이미 6,000톤가량은 확보해놨고 지금 2024년도까지 2년 뒤까지 18,000톤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LG화학하고 엮여있는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더해드리면 한 가지 종목은 아까 전에 이 사업에 적극적인 게 물론 뭐 세비캠이 더 매력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포스코가요, 이 폐배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뭘 또 하고 있냐면 직접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속도전 연 5만 톤 목표다라는 내용이죠.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 생산을 늘리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확보한 염호변에서 다른 기업들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하에 있는 염수 리튬을 선점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관련된 주가를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뭐냐면 포스코 요 기업입니다.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이라는 기업이 관련된 기업으로 꽤 많이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꼭 관심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세비캠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께서 이건 눌림목의 자리에 살 수는 없으니까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주목하시고요.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냥 종목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 과정을 여러분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부분, 신냉전 시대를 누가 유도하고 있다? 미국이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서플라이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가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 생산 체계를 결국에는 이 유통 과정을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리고 있다.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지금 현재 다양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시장을 키워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생산 규모를 키우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지금 현재 광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이렇게 총 3가지 사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완성 배터리 기업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중간에 폐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계열하고 함께 엮여있는 세비캠이라는 기업, 그리고 직접 지금 현재 판권을, 지금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포스코 엠텍까지 관심을 가져두시면 더욱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여러분이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지켜보세요.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오르거나 혹은 버텨주거나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보죠. 포스코 엠텍도 반등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반등 잘해줬고요. 개파락했다가 오히려 세비캠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이 폭풍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종목 꼭 관심 종목에 투자를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한 주씩 투자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께서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최근 시장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단기 저점에서 여러분께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저점 타이밍이 언제 올지 그 타이밍을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시황,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일 급등 추천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추천 안 드리긴 하지만, 가끔 안 드리긴 하지만 1일 급등 추천 종목을 중에서 80% 정도 확률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욕심 안 부리면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3%에서 한 50%까지 급등세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을 골라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알 수 있도록 시황 글을 매일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일 적어드리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최근에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테마 이슈의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매일 테마 자료들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이 다양한 것들 100%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글, 무료 테마 자료들.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무료, 회원가입도 무료,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모두 이용한 것도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100% 무료로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되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앱스토어하고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컨텐츠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료로 주면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100% 무료로 드린다고 하면 걱정을 하세요.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료라고 해놓고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넌 이렇게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너네 나중에 개인 투자들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세력하고 결탁해서 고점에서 물량 넘기기 하거나 뭐 선행 매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는 이미 지금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지금 동시에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통해서 현재 저는 유료 정회원 가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고정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정 이 광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굳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무료 급등추천주 시황 테마 자료들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굳이 이걸 통해서 이걸 유료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딴짓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불법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료만큼은 정말 클린하게 100%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자료들은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상하게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고요. 이상하게 시황들도요. 제가 말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매매해 보시면 정말 손해 보실 거 없을 만한 자료들 이거 매일 아침에 시간을 녹여서 투자해서 정보를 분석하자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단 5분 10분을 통해서 글을 읽으시면 모두 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고 투자에 직접 투자하시기에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싹 다 정리해서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시황글 올려드리고 있고요. 대일 상한가 분석에서 시황글 알려드리고 있고 급등 추천주 통해서 80% 이상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료로 이용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승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높은 승률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투자자들이 여러분께 성실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확률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확률도 높여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